아버지, 약부터 좀 드세요. 그래. 자, 물. 어르신, 영수 왔네. 아주머니 오셨어요. 아니 뭘 이렇게 또 많이 장을 봐오셨어요? 어르신 드실 게 없으실 것 같아서 냉장고만 좀 채워놓고 가려고. 아니, 제가 챙겨야 되는데 늘 지방 출장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아유, 안 줘도 된대도. 아니 치매 걸린 아버지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제가 당연히 보답해야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평면도 옆집 아주머니네.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그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한테 가게를 임대하셨다는데 보증금이랑 월세가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서 말이지. 아니 가게를 임대하셨다고요? 그 임대인 연락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가게에 인테리어 계약을 하셨다는데 그 사람도 잠적한 것 같아. 뭐라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오, 이거 큰일인데요? 내가 가게만 시작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 아이고 어르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가게는 무슨 가게요? 아주머니. 영수 왔나? 아버지 가게 임대하셨다는 게 진짜입니까? 가게 몰라. 근데 니는 누구?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마치고 올 시간이 됐는데. 아이고 어르신 또 그러시네. 아버지 들어가서 좀 누우세요. 제가 모실게요. 가시죠. 좀 심각한 증상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은 괜찮으시나? 네, 금방 잠드셨어요. 근데 아까 전화로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어르신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걸 알고 그 작자들이 어르신한테 사기를 친 것 같아. 아유. 일 없잖아. 사기요? 그러면은 그 임대차 계약서 있습니까? 이게 안방 문갑에 있어서 챙겨놨다.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천만 원? 이것들이 아버지 등쳐먹을 셈이었네요. 그 인테리어 업자도 한패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 고소해야겠습니다. 둘 다 고소해서 이 계약 무효로 좀 해야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저는 그렇게 아버지 이름으로 임대인 오영숙과 인테리어 업자 나장현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놈이 우리를 고소를 했네. 누님, 이거 어떡해요? 그 영감 치매라서 돈만 받고 튀면 된다면서요.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난 누님만 믿고 한 거니까 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되겠다. 장현아, 니는 내만 따라온나? 어르신 좀 앉아 계세요. 뭐 좀 갔다 올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 저 가게 임대인이요. 제가 가게 인테리어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내한테 사기를 치려고. 사기라니요. 아드님한테 뭔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당하게 임대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거기 목도 좋고 손님도 많은데 저야 다른 사람한테 가게 내주면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래도 제가 어르신 생각해서 권리금도 3천만 원이나 깎고 임대해드렸잖아요. 3천만 원을 깎아준 거라고. 당연하죠, 어르신. 제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가게를 좀 볼 줄 알거든요.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구조의 가게가 잘 없습니다. 믿고 계약 진행하셔도 돼요. 어르신, 일단 그 고소 먼저 취하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인테리어 들어가고 할 건데 어르신이 고소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고소만 취하하면 인테리어 바로 시작하는 거야. 당연하죠. 아, 그런데 두 사람은 누구? 아, 저희는 그 어르신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는 그렇게 두 사람에게 속아 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테리어 비용도 날리고 임대차 계약서대로 보증금에 매달 터무니없는 월세까지 내야 할 상황인데 저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김규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지금 치매 환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치매 환자라고 하여서 치매 환자와 체결된 계약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중증의 치매 환자와 경증의 치매 환자의 경우 그 병환의 발현이 완전히 같을 수가 없으니 무조건적으로 치매 환자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치매 환자가 사리 분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다면 그러한 치매 환자와 체결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고 네. 또한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증이냐 경증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천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례의 경우 천성진 씨는 가끔씩 자신의 자녀인 천영수 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중증의 상태로 보여지고 본인과 계약을 체결했던 오영숙, 나장현 씨 또한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네. 치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중증의 치매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천성진 씨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그리고 인테리어 계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는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 그 인테리어 업자랑 그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이 천성진 씨의 치매를 알고 짜고서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속일 의도를 가지고. 예. 그렇다면 이게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사례를 보면 임대인 오영숙 씨와 인테리어 업자 나장현 씨는 누가 보더라도 천성진 씨가 치매 환자인 것을 이용하여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들은 큰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 지금 뭐 속일 의도로 작정을 하고 접근한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기죄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왜 어려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그 기망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즉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례만 놓고 보면 오영숙 씨는 천성진 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영숙 씨는 천성진 씨에게 보증금 1억 원이고 월세는 5천만 원이다라고 계약 당시부터 네.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천성진 씨 역시 오영숙 씨의 이러한 말을 듣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자 나장현 씨 역시 천성진 씨에게 고액의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액의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천성진 씨가 동의를 하여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장 오영숙 씨, 나장현 씨가 천성진 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기에 이들을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준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사기죄, 이건 뭐 사기죄에 준한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다릅니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형법 제348조에서는 준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준사기죄란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죄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지만 구속요건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기죄의 경우 앞서 얘기했듯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네.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비슷하다고 보여지지만 구속요건의 내용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능력이 부족한 걸 이용했다.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입증의 어떤 책임을 조금 낮추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네요. 그렇다면 요 지금 드라마 사례는 보면은 당연히 아버지 심신장애를 이용한 거니까 그냥 준사기죄가 성립이 되겠네요. 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당연히 준사기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일반적인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천성진 씨는 누가 보더라도 중증의 치매 환자로서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여지죠. 예. 오영숙, 나장현 씨 역시 천성진 씨의 치매 증상을 이용하여서 너무나도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부당하게 고액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준사기죄의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치매 환자인 천성진 씨가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는데요. 치매 환자가 고소를 한다? 이게 실제로도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천성진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는 건 역시 천성진 씨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네.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치매 환자인 천성진 씨가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뭐 민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요. 형사 고소 절차에서는 과연 천성진 씨에게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 고소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히 형사소송법만을 보게 되면은 천성진 씨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과연 천성진 씨가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를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네. 이러한 천성진 씨의 고소 자체가 무효라고도 볼 수 있고 대신 법정 대리인, 예를 들어 성년 후견인 등이 천성진 씨를 대신하여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후견인 제도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후견인의 종류로는 최근 민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4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한정 후견인 제도, 특정 후견인 제도, 임의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네. 4가지 제도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성년 후견인 제도는 이 사건의 천성진 씨와 같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성년의 사람을 대신하여서 포괄적으로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정 후견인 제도 그리고 특정 후견인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임의 후견인 제도는 말 그대로 임의로 대리권의 범위를 서로 계약을 통하여서 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사실 실제 실무상으로는 이 사례의 천성진 씨와 같이 성년 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사안은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그러면은 이 천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는 대리인 한정이나 특정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성년 후견인 제도 뭐를 이용하는 게 좋죠? 현재 천성진 씨의 치매 정도가 매우 중증의 치매로 보여지는 바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성진 씨의 성년 후견인으로는 천성진 씨의 자녀인 천영수 씨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영숙, 나장현 씨가 지금 천성진 씨를 감원 이설로 꼬드겨서 형사 고소를 취하하게 했는데 이게 합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협박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소를 취하하게 만든 행위 이것도 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앞서 언급하였듯이 천성진 씨가 제출한 고소장이 유효한지 뭐 무효인지 이 문제와는 다르게 오영숙, 나장현 씨는 천성진 씨를 또다시 속여서 천성진 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취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형사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제가 보았을 때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영숙, 나장현 씨가 천성진 씨로 하여금 고소 취소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감언이설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감언이설의 말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협박으로 인정이 될 수만 있다면 네. 이들은 천성진 씨를 협박하여서 천성진 씨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소 취소라는 행위를 하게 하였으니까 네.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가 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아들 천영수 씨의 마음이 얼마나 또 무겁고 또 화가 나겠습니까? 천영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죠. 요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기사는 다들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그에 맞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에 따라 이 사례와 같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네. 천영수 씨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으로 조속히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비를 세워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라는 병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본인이 겪는 고통보다는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